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. 오늘은 황 셰프의 요리교실. 자, 그동안에 제 밑에 있는 저 서브 셰프들이 좀 도망을 가버린 바람에 그동안 이 요리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모처럼 이 호박 서프에다가 마늘을 재료로 넣어 가지고 요리를 좀 해보려고 하니, 오늘은 정치인을 중심으로 거기에다가 책을 넣어 가지고 요리를 좀 해보려고 나왔습니다. 자, 대선이 다가오니까 정치인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원래 이 선거 시절이 되면 이 정치인에 대한 책이 엄청 나오죠. 또 유일하게 국회의원들이 이제 자기 돈을 실컷 땡길 수 있고 세금도 안 내고 신고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출판 기념회를 열어가지고 책을 파는 겁니다. 근데 또 시도 때도 없이 책을 팔면 욕하지 않겠습니까? 옛날에 그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한 다서너 분이 자기 국회의원 사무실에 이 카드 단말기 사업자 등록증을 뭐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영민식당이라 했는지 카드 단말기를 만들어 가지고 공기업이나 자기가 관장하는 국회 상임위 위원장이었거든요. 상임위 소속 회사들을 다 불러다가 짝짝 껐다가 시끄러워져 가지고 국회의원 좀 쉬었죠. 그런데 그 뒤에 관운이 좋았습니다. 그래서 이 정치인이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이제 한번 땡깁니다. 그럴 때 이제 책을 내기도 하고요. 또 대선이 다가오면 책을 반드시 냅니다. 그런데 지난번에 그 한국이 낳은 위대한 인물인지 뭐 식사를 많이 하는 인물인지 모를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 두 자릿수에 이 책을 냈다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. 10수권이 됐다고 합니다. 처음에 반기문 위인전을 강남에서 하도 많이 사봐서 수십만 권을 파니까 이후에 반기문 관련 책이 우후죽순으로 나왔다,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.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마누라 나 좀 살려줘라는 희한한 제목의 책에 술 먹고 화가 나면 들고 팬다라는 내용을 넣었다가 나중에 여성 학대 시비가 걸리기도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최근에 상종가를 기록하고 있는 전 검찰총장 윤석열, 이 사람은 지금 정치판에 들어온 지 50일도 안 돼 가지고 책이 벌써 3권이 나왔어요. 그래서 책을 아주 다작을 하고 있는데요. 첫 번째 나온 책이 윤석열의 진심입니다. 중앙고등학교 동기인 기자 이경욱이가 냈다는데, 둘이 중앙고등학교 졸업한 이후 한 번도 보지 않다가 작년 9월 달에 만나서 2시간 반 이야기하고 책이 하나 뚝딱 나왔다고 합니다.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안 봐서 나이가 60대에서 만나면 그게 친구입니까? 어쨌거나 한 40년 이상 만에 만나가지고 2시간 반을 이야기하고 윤석열에 대해서 책을 낼 정도다. 책 쓰기 참 쉽죠. 그런데 이 사람의 책에 문이 조국을 친 것은 문 정권을 끝까지 무탈하게 하려고 그랬다라는 말을 넣음으로써, 그 말은 윤석열 입에서 나와서 자기가 넣었다는 겁니다.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이 고작 문 정권을 무탈하게 탈 없이 끝까지 가게 하려고 조국을 쳤나? 그 참 많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어요. 두 번째 나온 책이 구수한 윤석열입니다. 참 사람이 어떻게 구수한가 안 한가 그렇게 제목을 이래다는지 모르겠어요. 서울대 법대 7구학번 동기생들이 방송작가 김영웅과 하는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이 책을 썼다,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세 번째 책이 윤석열의 운명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운명하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. 문가리가 문재인의 운명이라고 책을 써가지고 이 대통령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? 이 오풍년이라고 서울신문의 대기자가 지금 이 법조 14년을 출입했는데 윤석열하고 인연이 있다면서 책을 냈습니다. 근데 이 책이 나온다 할 때는 윤석열이가 책 나온다 할 때 만들지 마. 너네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책을 내면 좀 그 책 내용이 우려도 돼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치인이 급조해서 우후죽순으로 책을 만들어내어서 마치 위대하게 보이는 것은 내 정치 가치관에 맞지 않아.
책 내지 마. 이렇게 말했으면 과연 뭐 출입 기자나 또 중앙고등학교 졸업하고 40년 만에 만난 기자나 또 이 서울법대 동기생들이 책을 낸다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? 못 내죠. 그런데 책이 나오고 난 뒤에 일부 내용이 지적이 되니까 자기하고는 관계없이 책이 나왔다. 집안의 어른들한테도 사진 주지 말라 했는데 들어갔다. 그래서 이건 내 뜻하고 관계없다. 자, 윤석열이 어떤 사람입니까? 대한민국의 가처분 신청 전문가예요. 자기 징계나 또 이 자기 직무 정지 때 가처분을 통해 갖고 다 살아난 사람입니다. 그래서 책 이거 내 뜻하고 관계없이 친구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임의로 내면요, 내가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법원이 즉각 받아들입니다. 오라고 해가지고 양쪽에 너 이 책 내는 거 허가 받았냐? 허가 받았습니다. 언제 어디서 받았냐? 이렇게 하면요, 금방 규명이 되게 돼 있죠.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책을 갖다가 내고 난 다음에 내 뜻하고 관계없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그 책이 나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다. 이렇게 봐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런 책은 대체로 이제 어떻게 내느냐? 첫 번째는 대필 작가입니다. 윤석열의 책 3개는 다 사실상으로 이 대필 작가에 가까운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.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거냐? 대담지. 본인이 만나서 이제 이 작가가 묻고 본인이 대답한 걸로 대담집을 내기도 합니다. 조국이 지 손으로 책을 하나 제대로 못 쓰고 대담집을 냈지요. 자, 그러고 이제 나머지는 어떤 게 있느냐? 지인이 이제 주변에 뭐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수집해가지고 에피소드 집으로 내는 게 있습니다. 자, 이것도 어쨌든 자기가 쓰지 않은 책이죠.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기가 직접 책을 쓰는 겁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요. 얼마 전에 제가 낸 책 대재앙시대 생존 전략 황장수의 서포 15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100% 다 썼습니다. 거기에 있는 오탈자도 다 제가 쓴 거예요. 그래서 그 책은 전부 제 손으로 쓴 겁니다. 그런데 정치인 중에 지 손으로 책을 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. 대통령도 지 손으로 책을 쓰고 당선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. 그만큼 정치인들이 책 하나 쓸 능력도 안 된다는 거죠. 시간이 없어서 안 되는 건지, 지적 사고력이 떨어져서 안 된다는 건지, 좌우간 책 하나 요리해낼 기술도 없는 셰프들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이런 책들의 대체적인 그 특징이 좀 있습니다. 뭐냐? 급조해냅니다. 뚝딱뚝딱 한두 달 만에, 어떨 때는 보름 만에 나옵니다. 그러니까 책 내용이 굉장히 조잡하게 만들어졌죠. 그래서 정상적인 상식을 갖춘 사람이 저런 책을 보면 갑자기 이 구토를 하고 싶어져요. 그래서 속이 불편한 분은 저런 책을 안 보는 게 좋습니다. 두 번째는 침소봉대를 합니다. 이게 뭐냐? 아주 바늘만한 거를 거의 몽둥이만하게 크게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지요. 그러니까 저 책에는 대체로 굉장히 거대한 유인처럼 포장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책은 대체로 보면 설화집이나 위인전에 가깝습니다. 그래서 현대에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,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고전읽기라고 해가지고 이순신, 뭐 얼지문덕, 강감찬 이런 사람의 이 책을 고전읽기로 학교에서 강제로 읽혔어요. 그런데 보면 막 온갖 설화나 위인에 관한 거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. 어떤 사람은 뭐 아래서 태어나고, 이런 책도 그거하고 비스무리합니다. 그래서 고대 설화집에 상당히 가깝다.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근데 대체로 보면 그 사람의 고매한 인격, 의리,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.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책들 보면 의리를 이야기하고, 이명박은 성공 스토리를 극적으로 가장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이명박을 소재로 뭐 만들었다는 드라마에서 이명박 역할을 했던 유인초는 그 덕에 장관까지 해먹었죠. 그런데 제가 볼 때 뭐 별로 의리를 강조했던 대통령이 어쨌든 의리는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 책에 나오는 어린이 인격은 전부 개뻥이다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책은 대체로 그러면 팔릴까요? 뇌물성으로 엄청나게 팔립니다. 기본적으로 이걸 사가지고 쫙 푸는 사람들이 있죠.
그러니까 대체로 다 베스트셀러가 됩니다. 자, 대기업마다 저 책 좀 사가지고 풀어줘라.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돈 있는 사람마다 사가지고 다 나눠줍니다. 그럼 집에 가면 이걸 뭔 용도로 쓸까요? 내자로 라면 받침으로 씁니다. 이런 책들은요.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사할 때 버리는 책 1호가 되죠. 그래서 이제 이런 책에 빠져 있는 것은 대체로 자기 생각이나 철학, 가치관, 통찰, 비전 등이 없습니다. 왜? 원래 생각이 없는 사람을 대필 작가가 쓰다 보니까 그런 게 들어갈 리가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가장 거기에 담겨 있어야 될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뭐 비전, 철학, 가치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거죠. 그래서 세상에 제일 쓸데없는 게 정치인의 책이다. 이걸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보통 어떤 집에 이 서재나 이 서가에 가서 딱 보면 이런 정치인들이 쓴 책이 꽂혀 있는 집은 그 사람은 좀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고 그런 책이 하나도 없는 집은 수준이 좀 있는 사람이다. 이렇게 대체로 보면 됩니다. 자, 오늘 황세프의 요리교실 정치인을 가지고 책을 쓰는 데 대해서 제가 요리를 한번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오늘 황세프의 요리교실에 이 소재가 좀 더러워서 호박 스프가 맛있게 될는지 모르겠다.